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주최하는 생활 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 2회차 방사선 렌트겐 체험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체험의 진행을 맡은 남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실험을 참여하게 된 정양근 교수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렌트겐 실험을 통해서 방사선, 특히 생활 주변 방사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 주변 방사선 체험을 통해 방사선에 대해 바로 알고 국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체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통해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이 체험 행사를 비롯하여 원자력 안전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적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제2회차 체험 행사를 통해 저희와 함께 방사선 렌트겐 체험을 따라하면서 방사선의 특징도 직접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체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방사선에 대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저희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 체험하게 될 실험명이 방사선 렌트겐인데요. 저도 방사선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작은 입자나 전자기파와 같은 파동이 공간을 지나가는 과정, 즉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렌트겐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렌트겐에 대해서는 또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회자님께서 방금 방사선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방사선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 중에 하나인 렌트겐선 혹 X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휘렐름 콘라드 렌트겐 박사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전류인 음극선을 연구하던 중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공관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마분지 곁에 바륨 금속막을 칠해 놓았는데 이 바륨이 감광되는 이상한 빛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빛은 불투명한 물체를 투과하지 못하고 그림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빛은 불투명한 물체를 투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울이나 렌즈에서도 반사나 굴절을 일으키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정세를 알 수 없다 하여 X선 혹은 렌트겐선이라고 이름 짓고 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빛은 사람의 몸도 들여다보고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96년에 독일의 어느 의사가 이 X선을 이용하여 환자의 몸속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함으로써 그 가치가 확인되었죠. 그러면 오늘 이 실험하게 될 방사선 렌트겐 실험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좀 실험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듯이 방사선은 우리 주위에 어디서든지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이런 방사선의 예를 들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적외선 아니면 다른 여러 전파들도 넓은 범위의 방사선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배송받으신 체험 실습 키트를 통해서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와 뼈 필름을 이용해서 X선의 특징 중에 하나인 투과력과 차폐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과력과 차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요 실험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렌트겐 만들기 2회차 체험을 신청해 주신 300명의 신청자 분들에게 요 체험 키트가 전부 다 발송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이 실험 키트를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실험 준비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보면 여기에 렌트겐 도면과 자외선 감광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인체 골격 필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UV 램프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혹 만약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출력물들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이 실험 이후에도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테이프를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험을 진행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테이프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니까 주변에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요. 없더라도 오늘 함께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스트리밍이 종료된 이후에도 저희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험을 오늘은 못하고 보기만 하고 다음에 실험을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함께 따라하면서 계속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같이 이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제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아직 좀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항상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한 후에 속도를 맞춰서 함께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비닐에 동봉되어 있는 이 시트를 뜯어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실험을 같이 리허설 삼아서 한 번 더 했었는데 훨씬 쉽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비닐을 뜯어서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큰 요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뼈 필름이 이렇게 함께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요 스티커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에 UV 램프도 되어 있습니다. UV 램프는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불빛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UV 램프도 안에 있는 비닐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여기 제일 먼저 가장 큰 도면에 점선이 있잖아요. 이 점선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점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살살살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다 뜯기니까 천천히 이렇게 뜯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래도 안개 상자보다는 이번 게 조금은 더 쉽고 접근하기 더 편하니까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 굉장히 흥미롭고 진짜 신기했어요. 저도 테스트 한번 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뜯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 어깨뼈 쪽 있잖아요. 이 어깨뼈 쪽에도 뜯을 수 있습니다. 어깨뼈 쪽을 같이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뜯으면 요 종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요 뼈 필름입니다. 요 뼈 필름을 이 뒤쪽에 요렇게 여기에 스티커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요 필름 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역자 이쪽으로 보시면 또 여기에 기역자로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이 뼈 필름을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테이프가 없다면 크게 상관은 또 없지만 테이프가 있어서 고정을 해주는 게 실험을 보실 때 훨씬 더 좋은 실험 결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행하면서 아직이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속도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리 만들까도 했었는데 이제 미리 만들면 이 시청에서 같이 방송 따라해 주시는 분들의 속도를 저희가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함께 실험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방으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이 앞에서는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따라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이 스티커를 이번에는 이쪽 면, 이 뼈 필름 반대 부분에다가 저희가 부착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뜯어지게 되거든요. 여기를 살살 열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끈끈한 면으로 나와서 이 노란색 면은 잠시 박스 안에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기역자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방의 모서리에 맞춰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테이프를 붙여주시게 되면 총 이렇게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이 점선에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제 저희가 투과와 차폐를 볼 수 있는 실험의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나면은 저희 요 UV 램프 있잖아요. UV 램프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UV 램프로 여기를 쏴보시면은 색깔이 바뀌고 어디는 투과가 되고 어디는 차폐가 되는 현상을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도 이게 빛으로도 노출되면 바로 사라지다 보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보고 밑에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뼈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어디는 투과가 되고 어디는 투과가 되지 않아서 바로 사라졌죠. 다시 자, 이렇게 보시면 뼈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파란색과 뼈 모양을 통해서 차폐와 투과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크림으로 얼마나 차폐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또 해볼 건데요.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SPF 50 플러스 요즘 자외선 세신데 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 요건 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버리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저희가 선크림의 기능 그리고 차폐에 대해서 정확히 보려면 이번 실험에서는 그쵸 되게 신기해요. 저희도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신기한데 선크림은 더 신기합니다. 근데 이 선크림이 왜 우리가 엄청 두껍게 발라라 되게 얇게 바르면 효과가 없다 이번 실험에서 그걸 또 한번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이 카메라 기준으로 이쪽 다리에는 선크림을 두껍게 한번 발라보고요. 이쪽엔 한번 안 발라서 차폐와 투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만큼 선크림을 실제로 할 때 뿌리지는 않지만 좀 실험을 극명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다리에만 선크림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리고 이걸 가지고서는 저희가 한번 투과를 해볼게요. 원래라면 이렇게 다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다리에 뼈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크림을 바른 이 형태에서는 빛을 쏴도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되는 뼈의 모습이 아예 나타나질 않죠. 이렇게 차단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두껍게 바르면서 차폐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 위에 몸통 부분을 아예 선크림으로 도배를 해볼게요. 저희는 실험을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교수님 여기서 왜 색깔이 변하나요? 라고 또 예시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색깔이 왜 변하는지 미싱랍 키가님께서 궁금해하셨네요. 예, 그 자외선의 감광작용 때문에 밑에 여러분이 붙였던 사각형의 그 패치에 자외선이 작용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도록 그게 도색이 되어 있는 셈이죠. 저희가 붙인 요 스티커 있잖아요. 실험할 때. 요 스티커에 자외선을 받으면 파란색으로 네. 변하게끔 도색 처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선크림 두껍게 바른 요쪽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즉
요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게 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색깔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또 한번 생활주변 방사선 요 실험을 계속 한번 진행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차폐 그리고 투과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던 방사선 렌트겐 실험이었습니다. 이 방사선 렌트겐 키트를 받아보신 이후 이제 저희가 실험 방법이나 방사선에 대해 평소 궁금해했었던 사항들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뽑아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이 실험을 하면서 방금처럼 왜 색이 바뀌는지 혹은 어떠한 용도가 필요한지 이런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사전 질문으로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생활 주변 방사선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사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 근원에 따라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공 방사선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산업적이나 의학적인 많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거나 사용하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공 방사선은 그 방사능 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법으로 엄격하게 규제 감독하는 하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자연 방사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 암석, 지각 등의 자연 환경에서 그냥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을 생활 주변 방사선이라고 부르고 이걸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사선이라고 말하면 막연하게 무섭기도 하고 막연하게 좀 두렵기도 하는데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당연히 방사선이 존재한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치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또 되게 궁금해서 질의를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방사선을 맞으면 그 정도가 우리 신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 방사선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 방사선으로부터 받는 방사선량은 1년에 1인당 약 3.08 밀리시버트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 약 80%인 2.45 밀리시버트는 공기와 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이고 약 12%인 0.38 밀리시버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우주로부터 쏘아지는 우주 방사선이나 우리가 항공기 여행을 했을 때 받는 일상적인 활동 시에 받게 됨으로써 그 자연 방사선의 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방사선은 저희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 예. 이런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자연 방사선 중에서도 그래도 그 방사선 많이 노출되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자연 방사선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조금 전에 하셨던 질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가 1년에 3.08 밀리시버트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1.4 밀리시버트 정도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라돈으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이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땅속에서 발생하여 공기 중으로 빠져나와서 항상 존재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숨으로 들이마시면 공기와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돈은 천연 물질인 우라늄이나 토륨의 붕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땅속이나 지하수나 공기 중의 자연 환경은 물론 땅속에서 채취하여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여러 원료 물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원료 물질을 이용한 건축물들에서 우리가 주거를 하죠. 그래서 그 주거 시설 내에서 환기를 자주 하지 않거나 밀폐된 공간의 건물 실내에서 라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그 농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그 속에 생활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주거시설의 창문과 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실내 공기 속 라돈 농도를
바깥 공기 속의 라돈 농도만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돈은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로화하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 중에 라돈 농도를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그 위험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나 환경부 등에서는 매일 최소한 2번 그리고 한 번 1회당 30분 이상 환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주변 환기를 시키는 게 막 되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중에 이 생활 주변 방사선의 농도 역시 환기를 시키면 바깥 공기와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만큼 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진짜 환기가 다 됐는지 우리 집안에 이제 생활 주변 방사선의 농도가 얼만큼인지 사실 눈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어떠한 뭐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매우 어렵던데 저희 일반인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방사선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존재 여부를 인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측정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 국민들도 간편하게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각 주민센터나 거주지역의 지자체에서 라돈이나 방사선 측정기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사선 측정기의 사용 방법이나 측정값의 계산 방법 등은 저희가 보내드린 그 체험 키트 속에 포함된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의 그 값을 결과가 많이 궁금하신 내용은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실제로 뒷페이지 쪽에 보면요.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이 책자를 가지고 보시면서 자신의 주변 방사선에 대한 농도 측정이나 이런 것도 쉽게 한 번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또 현장 질문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데요. 여기 현장 질문보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 질문이 어떻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까 그 X선, 렌트겐선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엑스레이랑 같은 건가요? 이 X선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고요. 보통 웬만한 병원에 가면 X선 촬영실이라고 다 시설이 갖춰져 있죠. 네. 그런데 그 시설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아주 전문가가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X선 촬영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뭐 보호자나 출입자들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실험했었던 요게 저도 실험을 하면서 되게 엑스레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뼈 모양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고 콩이꼬미님께서도 방사선 측정기를 사서 해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구매 시중에서 하셔도 되고 주변 지자체에서도 이제 렌탈 대여 사업을 이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렌트겐 실험까지 진행을 해보면서 2회차 실험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는 이외에도 2회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로는 저희가 1회차 때 했었던 안개상자 그리고 이번에 했었던 렌트겐 만들기 체험이 각각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후 행사도 원자력안전재단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신 방송 참고하셔서 방사선 렌트겐 만들기 재미있게 실험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가 실험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8월 28일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고 오늘 참여해 주신 유튜브 채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방사선 안전스쿨 채널 구독 인증해 주시면요. 저희가 기프티콘까지 함께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행사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실험도 참여해봤던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방사선 렌트겐 만들기의 실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진행하게 돼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한 내용을 방사선 렌트겐뿐만 아니고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고 또 방사선 안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 2회차 방사선 렌트겐 만들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의 남태욱. 저는 정양근입니다. 감사합니다.